첫 번째 가볼까요? 얌체 안전 점검원입니다. 가스 안전 점검하러 왔다가 이 행동만 하고 갔다는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 문 앞에 선 여성 스티커를 문에 착 붙이고 사진을 찰칵찰칵. 자, 그리고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서 또 찰칵찰칵. 자, 이번엔 새로운 스티커를 또 붙여가지고 옆에 있던 스티커를 떼어내고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또 떼는데요. 마저 그것도 또 떼고 총총 사라집니다. 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11일 충남 아산에 사는 제보자의 집 앞 CCTV에 담긴 영상인데요. 당시 집에는 제보자가 있었지만 직원은 초인종 자체를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스 안전 점검을 나온 직원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이 문 앞에 부재중 스티커만 2차례 붙이고 사진만 찍고 나서 스티커를 떼고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원래는 1차 부재중 때는 연락을 달라는 스티커를 문 앞에 한 번 붙이고 두 번째 방문 때도 없으면 다시 스티커를 붙이는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직원이 다시 오기 귀찮아서 좀 잔머리를 굴리는 듯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가스 점검하러 또 오는 게 귀찮아서 저렇게 트릭을 쓴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건데, 아,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지능적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다 진짜 사고 예방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제보자분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이 해당 도시가스 측에 3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겨우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데, 그 도시가스 측에서는 이 직원이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돼 신입이라서 그랬던 것 같다 하면서 사유서를 받고 그냥 일은 다시 시키겠다, 이렇게 다시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문제는요, 저 직원이 그 도시가스 측에 했다는 얘기가 처음 갔었을 때 배를 눌러도 사람이 안 나와서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시피 제보자분은 그때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얘기를 또 해당 아파트의 단체 대화방에 올렸더니 저분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다른 집 사는 분들도 그걸 겪었다라는 걸, 아니 처음에 한번 가서 벨이라도 누르고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저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벨도 안 누르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는 그냥 다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아, 다채로운 민폐족입니다. 제발 좀!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노약자석 3칸을 떡 차지한 저 남성. 젓가락 집어서 그릇에 담긴 김치를 뒤적뒤적. 아, 어디선가 말이죠. 자, 일단 비닐 장갑을 꺼내더니 살살살 왼손을 쓱 차. 장갑 착용 완료했어요. 자, 모든 준비 완료. 자, 봉지에서 꺼낸 것은 바로 상추. 설마 상추쌈을? 아하, 김치도 얹고 고추도 얹고 마지막으로 야무지게 쌈장까지 살포시 얹고 자, 꾹꾹 눌러 담은 한 쌈을 어디로? 아, 입안 가득 냠냠. 자, 쌈 좀 싸본 남자 박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12첩 한상 차림, 그걸로 또 쌈으로 승화시킨 저 모습. 아, 자, 이 감동적입니다.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참 만나게 드신 건 같긴 합니다. 근데 저 위치가 어디냐면 공항철도 지하철 내예요. 시간은 언제냐고요? 저녁 11시 12분쯤입니다. 어젯밤 11시 12분. 여기서 지금 노약자석에 앉아서 세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여러 반찬, 김치도 있고요. 장갑을 낀 다음에 쌈을 싸고 쌈장에 찍어 먹고 그 모습들이 이제 고추까지 반복이 되는데, 사실 옆에는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지요. 만약에 저녁 식사를 못 하신 분이 저걸 봤으면 이거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맛은 저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아, 진짜? 자기가 먹을 때는 좋은 거지 남이 맡을 때는 쉰내예요, 쉰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정말 옛날에 기차, 비둘기호 뭐 이럴 때 그때도 탔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 12첩 방상이 웬 말입니까? 저기서.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창피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민폐족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커피 한잔 하러 찾은 별다방. 그런데 문틈 사이로 웬 콘센트 선이? 아하, 분명 시작은 카페 아니요. 밖으로 쭉 이어졌는데. 자, 선 따라 쭉쭉쭉쭉쭉쭉쭉 따라가 봤더니 어라, 뭐야? 새빨간 오토바이가 딱, 그것도 전기 오토바이. 아하, 이것은 고로 카페 전기로 충전 중이었던 것. 아, 교수님, 네. 저 오토바이 주인 저 별다방 직원이라고 해주세요. 네, 직원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카페에서 저희가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쓰는 예는 많이 보았지만
그냥 카페에서 전기를 이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여기 오신 그 제보자께서 이렇게 문 밖으로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사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저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 여기 직원 건가라고 봤더니 저 오토바이의 주인이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에요. 콘센트를 갖고 다니면서 저렇게 자주 충전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 설령 직원이었다고 해도 이건 좀 문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순식간에 털렸답니다. 자, 지하철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슬금슬금 걸어와서 매대 위 지갑을 덥석! 아하, 이런! 자, 잠시 후 다시 나타나서 거침없이 또 하나, 들고 또 하나! 이번엔 2개! 자, 그렇게 하나, 2개, 이미 하나 손에 있었던 것 도합 3개를 저렇게 들고 총총. 자, 보아하니 잡히는 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것만 콕 집어 골라간 거. 네, 제보자는 지하철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에 겪은 도난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는 매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날 한 외국인이 한 3점에 들어와서는 제보자가 다른 매대를 보는 사이에 다른 쪽 매대에 있는 지갑을 3개를 훔쳐서 달아난 건데요. 처음에는 멀리서 가게를 보고 있다가 지갑 1개를 훔쳤고 계속 제보자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제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가죽 지갑 2개를 훔쳤다고 하는데요. 훔쳐간 지갑 3개는 모두 18만 원 정도 된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18만 원. 근데 왜 남의 나라 와서 도둑질까지 하고 그래? 외국인이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도 범행이 있었는데 잘 안 잡힌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검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영상 있잖아요. 얼굴을 딱 드러내면 외국인이든 뭐 한국인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 제보자 장사를 이제 그만할 거랍니다. 아유.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 절도를 가져가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 그래서 더 이상 장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리 아내 좀 말려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 음식을 지나치게 관리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데요. 빵 같은 가공 탄수화물을 거의 못 먹게 하는 건 기본이고 아이가 용돈으로 사탕, 초콜릿 같은 간식을 사면 강제로 뺏고 혼을 내요. 게다가 유치원 식단까지도 관리를 하는데요. 먹이면 안 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직접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과일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요. 아이가 포장지를 실수로 들켜서 왜 이런 걸 먹였냐고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사실 아내가 이런 이유가 있긴 합니다. 장인어른이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예전부터 단 음식을 좋아하셨고 지금도 잘 못 끊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도 친정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고 당뇨도 유전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강제로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게 하다가 나중에 식탐이라든지 안 좋은 식습관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누가 만든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여보, 은배 엄마. 은배 나이 때는 단 거, 짠 거, 매운 거 다 그런 것만 먹고 살아. 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 어제 사건 반장 못 봤어? 빵집에 진열된 빵에 몰래 혈흔했던 그 꼬마. 걔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 걱정하지 말고 유난 좀 떨지 마. 당뇨가 유전병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이럴 수가. 자, 다음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애 먹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와이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몰래 아이스크림을 까먹여.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어렸을 때 버릇이 성인 돼서도 쭉 가는 거야. 초콜릿 먹고 싶다고 우는 은배 달래는 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 넌 마음씨 좋은 아빠애라 내가 악역할게, X. 박 변호사님. 그게 좀 나중에 크게 달라져요. 저렇게 관리를 하다가도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엄청 빠져듭니다. 아이스크림, 라면, 떡볶이.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관리가 되다가 조금 컸을 때
부모님 통제가 안 됐을 때 그걸 먹게 되면 오히려 그거에 빠져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크다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래 되니까 놔두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그걸 통제를 합니까? 자, 교수님. 네, 지금 뭐 약간 관리하는 건 모르지만 뭐 유치원 리스트까지 보내서 뭐 관리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적당한 선은 넘어갔거든요. 뭐 유치원에서도 민폐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 건강 관리를 이렇게 겉으로는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엄마의 불안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걸 어쩔 줄 모르니까 막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는 건데 사실 아이한테도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 통제하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힘도 길러야 되는데 본인 몰래 먹다가 나중에 보면 죄책감도 느끼고 힘도 못 기르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자율성도 잃기 때문에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근데 박 소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뭘 찾게 되죠? 어른도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빨리 깨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정말 자식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백다현 아나운서. 네, 저도 오히려 이게 6살인데 영양 불균형이 올 것 같고요. 차라리 이게 전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이런 조언을 얻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댓글도 볼게요. 카드카페님, 저러다가 다른 병 걸립니다라고 하셨고요. 기다릴게님, 먹는 거 말고 운동을 시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뷰티맘님은 유치원생이면 어려서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